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지요. 그 나이에 뭘 더해? 자식은 남들만 못하네.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 짧은 소리가 비수처럼 들어와 밤이 길어졌을 것입니다. 그대의 품격이 무너지는 자리는 늘 말의 칼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자비의 눈으로 그대 곁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23번 고르십시오.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숨이 길어질수록 가슴에 떨림이 찾아듭니다. 이것이 첫 위안입니다. 흔들림 한가운데서도 숨은 그대를 지킵니다. 부처님은 8정도의 정어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이간을 멀리하고, 모욕을 멀리하고, 쓸데없는 말을 멀리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가 정어를 지켜도 타인의 혀끝이 독할 때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묻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하나요? 자비는 허용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처의 근원을 끊는 지혜입니다. 인연은 연기에 따라 맺어지고 또 연기에 따라 거둡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분명하면 그 원인을 놓는 것이 곧 자비입니다. 그대가 물러설 때 상대도 더 큰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말, 그 즉시 선을 긋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노로 맞서지 않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저를 상하게 합니다. 그 한 문장은 방패와 같습니다. 방패가 세워지면 칼끝은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패 뒤에서 숨을 한 번 더 길게 뽑으십시오. 숨의 길이가 곧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그대의 삶에는 상실이 있었고 그 상실의 빈틈을 노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더 힘들다. 미련하니 손해본다.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라 마음을 작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그대는 작은 주문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걸어온 세월을 압니다. 이토록 많이 주고 이토록 많이 견뎌오셨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혀끝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다짐합니다. 내 마음에 문지기는 나다. 들어올 말과 나갈 말을 내가 고릅니다. 정어는 문턱이요. 자비는 문이 방향입니다. 혹 누군가 자식을 들먹이며 그대를 흔들면 그대는 조용히 고개를 세우고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합니다. 자식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더 말하지 않아도 기준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불안이 다시 몰려오면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옴만이 반매훔. 소리가 아닌 울림으로만 짧은 진언이 마음의 파도를 낮춥니다. 말은 업을 낳습니다. 듣는 것도 업을 낳습니다. 오늘 그대가 멈춘 한마디가 내일의 평안을 키웁니다. 평안은 결심에서 자라고 결심은 문장과 숨에서 자랍니다. 문장 하나, 숨 하나. 이것으로 충분한 첫 걸음이 됩니다. 노을이 길 위에 앉듯 그대의 마음도 자리에 앉습니다. 상대의 혀끝이 아니라 그대의 기준이 그대를 규정합니다. 부처님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처의 문 앞에서 고요히 서 있는 그대가 곧 법입니다. 이제 방패가 준비되었습니다. 숨은 길어졌고 기준은 세워졌습니다. 오늘 들려올 말 앞에서 그대의 한 문장을 조용히 세우면 됩니다. 그 한 문장이 그대를 지키고 이어지는 길에서 더 밝은 선택을 이끌 것입니다. 문제의 말은
언제나 다정함으로 문을 엽니다. 당신 잘 되라고 한 소리야. 걱정돼서 그러지. 하지만 두세 마디 뒤 비수의 날이 슬며시 드러납니다. 비교가 붙고 낙인이 붙고 겁이 붙습니다. 상실의 시기를 아는 이들은 그 빈틈을 노립니다. 배우자 떠나고 나니 예전 같지 않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존재를 작게 만드는 주문입니다. 주문은 반복될수록 습이 되고 습은 삶의 색을 바꿉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말은 칭찬처럼 다가옵니다. 당신이 결정하면 다 따를게.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곧바로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맡아줘. 소외의 밤이 길어질 때 달콤한 혀끝은 더 강합니다. 외로운 줄 아니까 말하는 거야. 나만 믿어. 믿음을 입에 올리지만 믿음의 내용은 없습니다. 막상 책임이 필요할 땐 난 말만 했을 뿐으로 빠집니다. 자식 이야기가 꺼내지면 칼끝은 더 예리해집니다. 남들 자식은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상처는 그 순간 현실보다 과거의 죄책을 불러옵니다. 죽음과 유산이 얽힌 자리에선 말의 독이 짙어집니다. 가만히 있다간 손해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정의를 가장한 탐욕의 언어는 가족을 선으로 갈라놓습니다. 말은 칼이 되어 혈연을 베고 눈빛은 서로를 의심합니다. 건강을 빌미로 한 겁주기도 흔합니다. 그 나이면 벌써 준비했어야지. 그 병은 오래 못 간대. 확인되지 않은 공포는 몸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움츠리게 만듭니다. 움츠러든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쉽게 의존합니다. 법구경은 말합니다.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말은 먼저 그 입을 태운다. 남의 입에서 시작된 불은 결국 내 가슴을 거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씨가 튈 때 젖은 천처럼 재빨리 덮어야 합니다. 덮는 방법은 간단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을 늘리지 않고 선을 긋습니다. 그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이 벽을 세우고 벽은 평안을 지킵니다. 30초 안에 위안이 필요할 때는 숨을 먼저 세웁니다. 길게 들이쉬고 더 길게 내쉽니다. 숨이 길어지면 말의 독이 희석됩니다. 자비는 허용이 아니라 멈춤이라는 사실이 또렷해집니다. 90초 안의 전화는 기준에서 나옵니다. 근거 없는 겁주기는 사양합니다. 사실을 요구하는 태도는 상대의 혀끝을 스스로 무디게 만듭니다. 사실이 없다면 그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향수도 언어에 덫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너만 아니었으면. 추억을 미끼 삼아 죄책을 부르는 말에는 좋았던 기억만 남기고 모욕은 여기서 멈춥시다. 로 답합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을 맞았습니다. 연기법은 인연이 모이면 만나고 흩어지면 헤어진다 가르칩니다. 헤어짐이 미움에서 나오면 또 다른 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멈춤은 단호하되 미워하지 않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옴마니 판매훔. 짧은 연명이 파도 위에 돌다리를 놓습니다. 그 위로만 건너가면 됩니다. 설명은 강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말의 칼끝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품격입니다. 품격은 큰 소리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침묵과 한 문장, 그리고 돌아섬으로 지켜집니다. 돌아섬은 도망이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끊는 지혜입니다.
혹시 오늘도 전화기 너머로 독한 말이 날아오거든. 가장 먼저 나의 호흡을 세우고 준비한 문장을 꺼내세요.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전화는 내려놓고 마음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말이 어떤 패턴으로 스며드는지 보았습니다. 보았으니 흔들림은 줄어들고 줄어들수록 중심은 단단해집니다. 중심이 선 자리에서 말의 전조를 더 또렷이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대의 하루를 지키는 기준이 자연스레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 문제의 말은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를 알아차리면 상처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찌르는 문장들이 오늘도 떠오릅니다. 남들처럼 못하네. 그 나이면 끝났지. 가만히 있다 손해야. 10초 안에 심장이 내려앉는 말이지요. 이때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더 길게 내쉽니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맥의 고요를 확인합니다. 30초 안에 위안은 호흡에서 나오고 90초 안에 첫 전환은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이제 5가지 전조와 대응을 몸에 새깁니다. 첫째, 반복적 비교의 전조입니다. 시작은 미세합니다. 옆집은 벌써 준비했다더라. 남들 자식은 효심이 대단하대. 비교는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도구가 됩니다. 들을수록 존재감이 줄고 수치가 커집니다. 정어는 비교를 멈추는 언어입니다. 대응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짧고 단정하게, 목소리는 낮게, 시선은 흔들지 않습니다. 이어서 마음속으로 금강경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이 비교의 족쇄를 풀어줍니다. 비교가 멈추면 그대의 삶은 다시 그대의 속도로 흐릅니다. 둘째, 공포 조장의 전조입니다.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그 병은 오래 못 간다. 근거가 비어 있는데 겁만 가득할 때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공포는 생각을 좁히고 선택을 왜곡합니다. 정어는 사실을 바라는 언어입니다. 근거 없는 겁주기는 사양합니다. 이 문장을 말하고 약사열의 진언을 속으로 짧게 염합니다. 옴 베이샤자. 두려움의 파도가 낮아질수록 판단은 또렷해집니다. 사실이 확인되면 듣고 확인되지 않으면 멈춥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의 방향 전환입니다. 셋째, 책임 회피형 충고의 전조입니다. 처음엔 칭찬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제일 믿음직해. 곧 이어집니다. 결과는 당신 몫이야. 난 말만 했을 뿐. 말은 남기고 책임은 넘기는 방식은 노년의 품격을 소모시킵니다. 정어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언어입니다. 말에 책임이 없다면 그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 문장은 관계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구조가 드러나면 이용은 멈춥니다. 그대는 더 이상 감정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역할과 경계를 분리합니다. 분리가 곧 자비입니다. 서로의 업을 스스로 지게 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넷째, 비밀 강요의 전조입니다. 특히 유산돈 건강의 자리에서 빈번합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지금 말하면 다 망친다. 은밀함은 탐욕의 그늘을 키웁니다. 정어는 투명한 언어입니다. 공개되지 못할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남기면 어두운 거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잃습니다. 만일 가족 안에서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소통을 문서로 짧게 남기고 만남과 통화를 줄입니다. 기록은
분노의 도구가 아니라 평안의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야 연민이 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조롱형 농담의 전조입니다. 농담이야, 왜 예민해? 웃음에 외피로 모욕을 던지는 습은 마음의 살결을 벗깁니다. 농담이라 불러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정언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농담으로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표정은 부드럽고 문장은 단단합니다. 한 번 밝히면 또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 조롱이 이어지면 즉시 대화를 닫습니다. 모욕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닫힘 뒤에 호흡을 한 번 더 길게. 닫힌 문 너머에서 그대의 자존은 보전됩니다. 이 다섯 전조는 서로 얽혀 나타납니다. 비교가 겁으로 이어지고 조롱이 책임 회피로 마무리됩니다. 얽힘이 심할수록 문장은 짧아야 합니다. 설명은 상대의 논쟁을 부릅니다. 짧은 문장은 내 삶의 방향을 부릅니다. 짧은 문장을 말한 뒤에는 반드시 침묵이 뒤따릅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업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상황별로 한 번 더 몸에 새깁니다. 자식 이야기가 칼끝처럼 들어올 때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유산으로 가족을 흔드는 말이 나올 때 유산은 법과 합의로만 다룹니다. 건강을 빌미로 겁을 씌울 때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친한 사이를 내세워 비밀을 강요할 때 비밀을 조건으로 한 부탁은 받지 않습니다. 웃음을 강요하는 모욕 앞에서 웃음으로 상처를 덮지 않겠습니다. 문장은 다섯 손가락처럼 간명하고 일상의 주머니에 넣어 다니기 좋습니다. 이제 문장과 호흡을 연결합니다. 문장을 말하기 전 들숨 넷날숨 6, 문장을 말한 뒤 들숨 셋날숨 7,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면 신경의 파동이 가라앉습니다. 파동이 낮아지면 목소리는 단정해지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의 혀끝은 목소리의 고요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말의 힘은 볼륨이 아니라 중심에서 옵니다. 중심은 연기의 이해에서 자랍니다. 만남도 인연, 멈춤도 인연입니다. 인연을 알아차리면 붙잡을 것과 놓을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루 끝, 반야심경 한 줄을 가슴에 얹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오늘 들은 말의 형상은 공하고 그대가 붙잡은 해석이 무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회양합니다. 오늘 내가 멈춘 말 한 가지가 모두의 평안의 보탬 되길. 회향의 한 줄은 내일의 말씨에 빛을 더합니다. 그대는 이미 배웠습니다. 독한 말 앞에서 긴 호흡, 그리고 짧은 문장. 전조를 알아차리고 멈추면 상처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사슬이 끊어질 때 자연히 남는 자비가 있습니다. 그 자비는 허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관계의 결은 새로 짜집니다. 고요한 중심에서 고르게 뻗는 실처럼 그대의 하루가 단단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법을 따르는데 그래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의 통념을 바로 세웁니다. 자비는 무한 허용이 아닙니다. 상처의 원인을 끊는 지혜입니다. 연기는 원인과 조건의 그물입니다. 독한 말이 원인이 되고 내가 계속 받아내는 태도가 조건이 되면 괴로움은 자랍니다. 말하는 이의 업도 더 커집니다. 멈춤은 나만 살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가 더 큰 업을 짓지 않게 막는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 등 돌리지 않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사슬을 만듭니다.
우리의 멈춤은 단정하고 조용하고 분명합니다. 문장은 짧고 호흡은 길며 행동은 일관됩니다. 먼저 마음의 자비관을 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을 내세어 들이쉬고 여섯세어 내쉽니다. 그 사이 가슴에 한 문장을 띄웁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상대의 업도 멈춘다. 짧은 결심이 등 뒤를 받칩니다. 다음은 실천의 질서를 세웁니다. 첫째, 접촉의 강도를 낮춥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로만 짧게 답합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제한합니다. 자식 유산 건강처럼 상처를 키우는 주제는 거절합니다. 그 주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셋째, 기록을 남깁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짧게 적습니다. 기록은 싸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흩뜨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넷째, 만남의 시간을 정합니다. 30분, 하나의 공적 장소, 하나의 주제.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은 약해지고 내 목소리는 단정해집니다. 다섯째, 모욕의 순간 즉시 종료. 모욕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설명은 논쟁을 부르고 논쟁은 상처를 연장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마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드러움은 나와 상대를 함께 살리려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마음속에 올립니다. 옴마니 판매훔. 짧은 울림이 내면의 칼을 식히고 기준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자식의 문제로 비수가 날아올 때가 특히 어렵습니다. 남들 자식은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그 순간 죄책과 초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죄책을 변화의 동력으로 바꾸지 공격의 표적으로 내주지 않습니다.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은 자식의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관계의 독을 줄이는 자비입니다. 유산과 죽음의 자리에서 단절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탐욕의 말이 집안을 가를 때 우리는 절차와 법을 불러옵니다. 유산은 법과 합의로만 다룹니다. 감정의 파도를 법의 둑으로 바꾸면 말의 급류는 잦아듭니다. 이 또한 자비입니다. 감정의 칼날을 무디게 하여 서로의 상처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빌미 삼는 겁주기에도 자비로운 단절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 문장 뒤엔 약사열의 진언을 덧댑니다. 옴 베이샤자 베이샤자 마하베이샤자 베이샤자 라자 삼약갸텨훔. 두려움이 찾아들면 검증과 치료의 길이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보호받는 길, 그것이 자비의 방향입니다. 혹 정말로 인연을 끊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다시 올라오면 반야의 등불을 켭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관계의 형상에 집착하면 공의 성품을 잊습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붙드는 소나귀의 힘을 늦추는 일입니다. 힘이 늦춰지면 필요할 때는 떠나고 다시 맑은 조건이 되면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단절은 영원한 적의 선언이 아니라 괴로움을 멈추는 지혜의 조절입니다. 자비로운 단절에는 4가지 품격이 깃듭니다. 첫째, 예의. 인사와 감사는 간단히, 모욕은 단호히. 둘째, 경계. 주제와 시간, 만남의 횟수, 연락의 방식. 셋째, 균형. 나의 평안을 먼저 지키되 상대의 체면을 필요 이상으로 깎지 않음. 넷째, 회향. 오늘 멈춘 한마디를 세상의 평안으로 돌림.
원하소성 제1공덕. 가만한 기도로 맺습니다. 실천이 어려운 날엔 하루 과제를 줄입니다. 오늘은 단 한 가지, 모욕 앞에서 대화 종료를 하기로 합니다. 내일은 비교 거절 하나를 더 얹습니다. 작은 멈춤이 모여 큰 평안을 만듭니다. 평안이 쌓이면 마음의 울타리는 스스로 높아집니다.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왜 그리 차갑게 구느냐? 우리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차가움이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멈춘 것입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삶이 설명해 줍니다. 이제 그대의 내면에는 두 개의 도구가 있습니다. 짧은 문장, 긴 호흡, 그리고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업을 키우지 않게 하는 멈춤, 나의 마음을 지키는 보호. 이 둘이 만날 때 자비로운 단절은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떠나는 구름을 붙잡지 않듯 떠나야 할 말을 붙잡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맑은 하늘과 같은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이어지는 걸음은 더 어려운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식탁, 거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쑥 고개를 듭니다. 남들 자식은 벌써 자리 잡았다더라. 유사는 말 잘해야 내 몫이 늘지. 그 나이에 그 병이면 오래 못 간대. 세 문장만으로 하루가 무너집니다. 가슴이 내려앉고 숨이 가쁩니다. 우선 숨을 넷세어 들이쉬고 6세어 내쉽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맥의 고요를 확인합니다. 30초 안에 위안은 호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꺼냅니다. 그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 첫 전환으로 말의 칼끝을 무디게 합니다. 자식이 거론될 때 마음은 가장 약해집니다. 지난 세월의 미안함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오지요. 그 틈을 파고드는 말은 늘 관심의 얼굴을 합니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나 곧 칼날이 드러납니다. 남들처럼 시키지 그랬어. 이때 우리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구조를 끊습니다.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시선은 흔들지 않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주제를 제안합니다. 자식의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존중해 주세요. 두 문장 이후엔 침묵을 둡니다. 침묵은 처벌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유산 이야기가 시작되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기억이 숫자로 환산되고 정이 계산으로 쪼개집니다. 가만히 있다간 바보 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정의의 가면을 쓴 탐욕은 설득의 언어로 달려듭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를 불러와 파도를 두구로 바꿉니다. 유산은 법과 합의로만 다룹니다. 비밀을 조건으로 한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문자로 간단히 남깁니다. 날짜, 시간, 핵심 문장. 기록은 싸움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마음을 산란케 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만남은 공개된 장소에서 30분 한 주제. 시간을 정하면 말의 독이 약해집니다. 건강을 빌미로 한 겁주기는 심장을 움켜쥡니다. 그 병은 오래 못 간대. 지금 바로 수술 안 하면 끝이야.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정어의 기준으로 길을 바로 잡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말한 뒤 약사열의 진언을 속으로 7번 염합니다. 옴 베이샤자 베이샤자 마하베이샤자 베이샤자 라자 삼약갸텨 호흡과 진언이 진정을 돕고 이성의 불빛이 켜집니다.
이제야 필요한 검진과 상담, 두 발로 걸어갈 길이 보입니다. 조롱형 농담은 위기의 덫을 웃음으로 감춥니다. 농담이야? 왜 그리 예민해? 웃음에 동참하면 상처는 내 쪽에 남습니다. 우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표시합니다. 농담으로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한 번 밝혔는데도 반복되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욕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설명은 덧붙이지 않습니다. 설명은 논쟁을 부르고 논쟁은 상처를 늘립니다. 외로움이 깊은 밤엔 달콤한 제안이 더 강해집니다. 나는 내 편이야. 나만 믿어. 우리끼리만 알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노린 말입니다. 그럴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개되지 못할 관계와 제안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부릅니다. 옴마니 판매훔. 짧은 연명이 가슴에 등불을 켭니다. 등불 아래선 거짓된 친절이 그림자를 길게 드러냅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리의 질서. 공개된 공간, 정해진 시간, 하나의 주제. 둘째, 말의 질서. 질문은 사실로, 판단은 보류로, 모욕은 종료로. 셋째, 마음의 질서. 들숨 넷 날숨 여섯, 문장 하나, 침묵 하나. 질서가 세워지면 상대의 도발은 힘을 잃고 내 품격은 보존됩니다. 혹시 가족이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몰아붙이면 우리는 조용히 자세를 세우고 한 줄만 답합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 한 줄은 나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존합니다. 보존된 마음은 다음 선택을 더 맑게 봅니다. 맑음이 돌아오면 자식과의 대화도 차분히 정리됩니다. 내 삶의 속도를 믿는다. 비교를 우리 집에서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자식에게 자유를,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상실의 계절엔 말의 독이 더 크게 들립니다. 떠난 이를 묻는 무심한 말. 이젠 다 잊었지. 우리는 슬픔을 지우지 않습니다. 슬픔의 형태만 바꿉니다. 지장경 한 대목을 읽고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니다. 슬픔은 그대로 있으되 칼이 아닌 꽃처럼 가슴에 놓입니다. 그 꽃 앞에서 모욕은 심하게 흔들리지 못합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르칩니다. 짧은 문장, 긴 호흡, 기록과 절차, 공개된 자리. 이 네 가지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닻입니다. 닻을 내리면 배는 제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가 품격이고 그 품격이 평안입니다. 평안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말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의 주인, 삶의 문지기입니다. 이 마음으로 내일의 만남 앞에서도 같은 질서를 지켜갈 것입니다. 밤이 조용해지면 낮에 들은 말이 다시 틉니다. 그 나이에 뭘 더해? 자식은 남들만 못하네. 가만히 있다간 손해야. 10번쯤 반복되면 가슴이 조여듭니다. 잠은 멀고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오릅니다. 먼저 숨을 고릅니다. 들숨 넷, 날숨 여섯. 어깨를 느슨히, 턱을 단정히.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속으로 올립니다. 옴마니 판매훔. 짧은 울림이 심장의 박동을 낮추고 마음은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첫 전환을 엽니다. 기록입니다. 첫째, 기록. 종이 한 장을 꺼내 오늘 들은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상대의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장만 또렷이 옮깁니다. 자식 비교 발언,
오후 2시 가슴이 내려앉음 같은 시기면 충분합니다. 기록의 목적은 상대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재생 버튼을 빼내는 일입니다. 글자로 밖에 붙들어 두면 머릿속의 소음은 줄어듭니다. 적다 보면 놓친 사실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고 내 숨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숨이 있었다는 확인만으로도 나는 무력한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는 주인임을 기억합니다. 둘째, 분별. 한 줄을 세 줄로 나눕니다. 사실, 해석, 감정. 사실은 짧게, 어가 남들 자식은 벌써 자리 잡았다고 말함. 해석은 가볍게 지웁니다. 나는 못난 부모인가 같은 문장부터 내려놓습니다. 감정은 온전히 안아줍니다. 서운함 7, 분노, 수치 8. 숫자로 적으면 파도에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이 붙은 감정은 칼이 아니라 물결이 됩니다. 물결은 지나갑니다. 이때 한 문장을 더합니다. 해석은 내려놓고 감정은 돌본다. 이 문장이 등 뒤를 바치면 타인의 말이 내 인생의 해석자가 되는 일을 그칩니다. 셋째, 공관. 반야심경 한 줄을 천천히 입안에서 굴립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상대의 말, 그 말이 만든 내 표정, 내 안에서 일어난 반응, 모두가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임을 봅니다. 공을 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늦추는 지혜입니다. 말의 형상에 달라붙은 내 해석을 떼어내면 형태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넓어집니다. 넓어진 자리에서 금강경의 구절을 떠올립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리면 오늘의 말에 붙드는 소나귀가 풀립니다. 소나귀가 풀리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자비는 허용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넷째, 회향. 오늘 멈춘 말의 업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작은 기도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멈춘 한마디가 모두의 평안에 보탬되길. 약사열의 진언을 조용히 7번 염합니다. 옴 베이샤자 베이샤자 마하베이샤자 베이샤자 라자 삼약갸텨훔. 두려움이 찾아들고 치유의 기운이 가슴에 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장보살님 앞에서 떠난 이의 이름을 한번 부릅니다. 그리움이 칼이 아닌 등불이 되어 방안을 조금 더 밝힙니다. 이 네 걸음 사이사이에 짧은 문장을 준비합니다. 자식 비교를 들었을 때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유산으로 흔드는 말 앞에서 유산은 법과 합의로만 다룹니다. 건강 겁주기가 들릴 때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조롱형 농담이 던져질 때 농담으로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준비된 문장은 폭풍우 속의 등대입니다. 등대가 보이면 배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일상의 루틴으로 굳힙니다. 아침엔 창을 열고 들숨 넷날숨 6을 3차례, 관세음보살 연명을 27번, 낮에는 차 한 잔 앞에서 침묵의 3분, 오늘 쓸 말과 쓰지 않을 말을 속으로 고릅니다. 저녁에는 기록과 분별을 10분, 반야심경 한 줄, 약사열의 진언 7번, 짧은 회향으로 마무리. 루틴은 단순할수록 오래갑니다. 오래가면 습이 바뀝니다. 습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주변의 말투도 변합니다. 말은 전염되고 평안도 전염됩니다. 그대의 평안이 곁사람의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혹시 기록이 눈물로 젖는 밤이 오면 눈물을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마음이 스스로 치유하는 약입니다. 다만
눈물 속에서 방향은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언어의 주인이다. 이 한 줄이 흐르는 물에 돌다리를 놓습니다. 그 위로만 건너가면 됩니다. 내 걸음의 의식은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상처 앞에서 나를 잃지 않는 작은 습관들의 묶음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누군가의 거친 혀끝이 닿지 못하는 울타리가 세워집니다. 그 울타리는 높아서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낮고 단정한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을 때 연민이 안쪽에서 오래 머뭅니다. 오래 머무는 연민은 결국 삶의 결을 바꿉니다. 이제 그대의 손에는 종이 한 장, 펜 한 자루, 숨 하나, 진원 하나가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폭풍을 건너게 하는 네 개의 다리입니다. 다리가 놓였으니 마음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눈이 생기면 품위 있게 선택할 순간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더는 설명과 설득으로 상처를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관계의 독을 멈추는 문장을 세웁니다. 그 문장은 짧고 단정하고 재발을 막는 힘을 가집니다. 호흡을 넷세어 들이마시고 여섯세어 내쉽니다. 가슴이 고요해지면 종이 위에 첫 줄을 적습니다. 품위 있는 결별 선언문, 정본. 오님, 반복된 모욕적 발언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같은 일이 거듭되어 앞으로 연락과 만남을 중단하겠습니다. 필요 소통은 문자로만 하겠습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기엔 변명도 논쟁도 없습니다. 사실과 경계, 재발 방지, 간단한 축원만 있습니다. 메신저용으로는 더 짧게 정리합니다. 오님, 모욕적 표현이 반복되어 연락과 만남을 중단합니다. 필요한 일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평안하시길. 전화가 오면 받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같은 문장을 한 번 더 남기고 침묵합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업을 멈추는 수행입니다. 상대가 되묻거나 비난을 던져도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 라는 말엔 한 줄로 답하고 끝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기준입니다. 더는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어짐은 상처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자식, 유산, 건강처럼 민감한 주제에는 부연 항목을 더합니다. 자식 관련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주제로의 연락은 받지 않겠습니다. 유산 관련 유산은 법과 합의로만 다룹니다. 비밀 요구와 사적 조율은 거절합니다. 건강 관련 확인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겠습니다. 검증된 정보만 나누겠습니다. 이 세 문장은 가정 내 갈등의 주된 수로를 막는 둑이 됩니다. 둑이 서면 말의 급류는 잦아듭니다. 이제 결별 선언이 삶의 습으로 굳어지도록 30일 정어 훈련을 시작합니다. 훈련은 단순해야 오래갑니다. 오래가야 습이 바뀝니다. 1주차 멈춤의 근력. 아침, 들숨, 넷날숨 6을 3차례. 관세음 보살 연명 27번. 낮, 침묵의 차 3분. 오늘 쓸 말과 쓰지 않을 말을 속으로 고릅니다. 저녁, 기록 10분. 사실 감정 분리. 반야 심경 한 줄. 실천 문장 2가지를 손에 쥡니다. 그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모욕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2주차 경계의 문장. 전화 만남 메신저에 각각 사용할 문장을 미리 저장합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로 전환. 필요 소통은 문자로만 하겠습니다. 만남은 공개된 장소. 30분 한 주제. 시작 전 합의.
중간 점검, 모욕 시 즉시 종료. 약사열의 진원 7번으로 불안을 낮춥니다. 옴 베이샤자훔. 3주차 관계의 정돈. 연락처를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맑은 인연, 거리둘 인연, 멈출 인연. 거리둘 인연은 주 1회 문자만, 멈출 인연은 선언문 발송 후 침묵 유지. 지장경 한 대목을 읽고 떠난 이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을 등불로 바꿉니다. 하루 한 번 칭찬 한 줄을 실천해 언어의 방향을 긍정으로 돌립니다. 4주차 회향과 견고화. 매일 밤 오늘 멈춘 말 한 가지를 적고 그 멈춤을 세상의 평안에 돌립니다. 오늘 내가 멈춘 한마디가 모두의 평안에 보탬되길.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되뇌며 집착을 늦춥니다. 끝으로 나를 지켜준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고 마음에 봉인합니다. 훈련을 지탱하는 네 기둥을 반복해 새깁니다. 호흡은 길게, 문장은 짧게, 기록은 사실로, 만남은 공개로. 이 네 기둥은 어디서나 작동합니다. 식탁에서도, 병원 대기실에서도,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기둥이 서 있으면 누군가의 거친 혀끝이 닿아도 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 선언 후 죄책이 밀려오면 그 마음도 돌봅니다. 나는 미워한 것이 아니라 상처의 원인을 멈추었다. 이 한 줄이 가슴의 매듭을 느슨하게 합니다. 연민은 경계와 함께 있을 때 오래갑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선언을 보낸 밤, 창을 열고 조용히 영합니다. 옴만이 판매훔. 울림이 찾아들면 마음은 제자리를 기억합니다. 그 자리엔 억울함 대신 품격이, 분노 대신 고요가, 두려움 대신 길이 놓입니다. 길은 내일도 같은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꾸준함이 곧 해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삶의 중심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대의 기준에 닿아 있습니다. 기준이 선 마음은 더 가볍고 더 따뜻합니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니라 필요할 때 멈출 줄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 힘이 등 뒤를 밀어 한 걸음 더 평안한 쪽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오늘의 결단을 가슴에 얹고 그대의 저녁은 더 조용한 빛으로 익어갑니다. 밤이 깊어가도 낮에 들었던 말의 잔상이 가끔 스칩니다. 그 나이에 뭘 더해? 가만히 있다간 손해야. 같은 문장들. 이제 그 말들은 칼이 아니라 그림자임을 아십니다. 그림자에 이름을 붙이고 조용히 등을 돌리는 힘이 생겼습니다. 들숨 넷, 날숨 여섯.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박동을 셉니다. 옴만이 판매훔. 울림이 길게 퍼져 방안을 채웁니다. 호흡이 길어지자 어둠이 물러나고 마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되돌아온 자리에서 오늘의 나를 천천히 어루만집니다. 거친 혀끝을 마주한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꺼내든 짧은 문장들이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비교는 듣지 않겠습니다. 모욕이 있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 문장들은 손이 아닌 표정에, 표정이 아닌 기류에 배어 있습니다. 창을 조금 엽니다. 새벽 바람이 커튼을 스칩니다. 오래된 상실이 바람을 타고 고개를 듭니다. 떠난 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며 지장경의 한 대목을 떠올립니다. 그리움은 칼이 아니고 그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임을 알게 됩니다. 자식 생각이 스치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도와 방향을 믿겠다고 다시 마음속에서 약속합니다. 서로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 줄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비교의 먼지가 가라앉자 서로의 눈빛에 숨결이 드러납니다. 유산과 책임의 문제도 둥글게 놓여 있습니다. 법과 합의로 다루겠다는 기준을 세웠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숫자에 붙은 감정을 풀어놓고 기억은 기억대로 모십니다. 밥상을 차리듯 감사와 절차를 나란히 올려두는 태도가 익었습니다. 몸에 떨림이 느껴질 땐 약사열애의 이름을 속으로 염합니다. 옴 베이샤자 베이샤자 마하베이샤자 베이샤자 라자 사맥갸텨 훔. 두려움이 가라앉으면 지금 해야 할 작은 행동이 보입니다. 물 한 잔, 가벼운 스트레칭, 필요한 연락 한 통. 큰일은 늘 작은 일의 묶음이었습니다. 반야 심경 한 줄이 오늘의 결을 정리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말의 형상도 그 형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인연 따라 흐릅니다. 흐름을 알면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으니 손이 비고 빈손에 연민이 않습니다. 창밖이 밝아오면 짧은 다짐으로 하루를 엽니다. 나는 정어로 살겠습니다. 허망한 말에서 한 걸음 물러서겠습니다. 이 다짐은 깃발이 아니라 바람입니다. 세게 흔들지 않아도 방향을 고요히 알려줍니다. 낮에는 침묵에 차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잔을 들고 오늘 쓸 말과 쓰지 않을 말을 마음속에서 고릅니다. 말의 양이 줄자 말의 결이 좋아졌고 결이 좋아지자 인연의 소음이 낮아졌습니다. 소음이 낮아지니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면의 작은 기척들. 해가 기울 즈음 기록장을 펼칩니다. 오늘 들은 문장 하나, 내가 멈춘 문장 하나, 그리고 감사한 줄. 시장 과일 상인에게 들은 다정한 인사. 같은 사소함이 마음의 벽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따뜻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나와 이웃을 동시에 살리는 힘임을 압니다. 혹 누군가의 조롱이 다시 파문을 만들면 배운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공개된 자리, 정해진 시간, 한 주제. 모욕이 스치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설명은 짧게, 호흡은 길게, 시선은 단정하게. 그게 그대의 품격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대의 언어가 달라지자 주변의 기류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거칠던 혀끝도 그대의 고요 앞에서 길을 잃습니다. 고요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중심이 분명해서 생깁니다. 밤이 오면 마지막 회향을 올립니다. 오늘 내가 멈춘 한마디가 모두의 평안에 보탬되길. 짧은 기도가 창밖 어둠을 부드럽게 어루만집니다. 부드러움은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것은 결국 삶이 됩니다. 그대가 걸어온 세월, 잃은 것과 지켜온 것이 함께 빛납니다. 상실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더 다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연민과 경계가 한 몸이 되었고 자비가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의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고 길을 냅니다. 내일도 누군가는 그대에게 말을 건넬 것입니다. 그 말이 칼일지 꽃일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와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은 경계에서 태어나 자비로 자랍니다. 멀리 새벽 종소리가 번집니다. 등불 아래 부처님 상 앞에서 천천히 합장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한 줄이 오늘을 묻고 내일을 엽니다. 조용한 강처럼 흐르는 그대의 언어가 결국 세상을 맑히게 될 것입니다.